73쪽이 시작이죠. 지난 시간 숙제 72번까지였어가지고 73쪽에 73번부터가 숙제였는데 일단 여긴 사항이 없어서 74쪽에 77번 질문인가요? 오케이. 질문이 겹쳐서 다행입니다. 봅시다. 지금 덥죠? 밖에 해가 너무 뜨겁던데? 잠깐 시원한가 했더니 자 봅시다. 77번. 자 문제 읽어보니까 구간 마이너스 2부터 4까지거든? 이 닫힌 구간에서 함수 fx를 제대로 준 게 없네요. 최고차 개수 말고는 아는 게 없어. 이런 상태고, 자 얘가 다음 조건에 만족할 때 fx의 최대값을 구해줘 라고 했는데 가조건을 보니까 f는 1과 3에서 극값을 갖는다. 얘들아 얘 지금 우상향 그래프가 될 게 분명하죠. 최고차 개수 양수니까. 근데 극값까지 갖는다는 거는 반드시 이런 개형 아니겠니? 대충 그리면? 그럼 얘가 1일 거고 얘가 3인 것도 알 수 있지. 맞아? 그리고 최소값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부터 4 사이에서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25라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얘들아 뭐 딴 건 모르겠고 그냥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 이렇게 해놓고 방금도 말했지만 얘가 지금 1일 거고 얘가 지금 3일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배운 거를 좀 활용을 해보면 이렇게 갖다 그었을 때 변곡점이 있을 거고 쫙 내려보면은 반드시 1대 1대 1인 것도 괜찮죠. 근데 얘네 둘이 얼마 차이나? 2 차이 나네? 그럼 여기 한 칸이 얼마라는 거야? 1이라는 거네? 얘 1이야? 얘도 1이야? 그럼 얘도 1이니까 여기 좌표가 뭐겠니? 0인 거예요. 여기가 0인 거야. 그럼 지금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갈 거니까 마이너스 2는 한참 어디 있어야 돼? 더 왼쪽에서 끊겼다는 거야. 저 구간 자체가. 아 그럼 여기쯤에 마이너스 2가 있었겠구나. 그럼 4는 어디까지 가는 거야? 요것도 기억나죠? 이렇게 해도 여기도 비율이 1이었다. 맞아? 그럼 여기가 하필 얼마가 된 거야? 딱 4가 된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함수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확인을 해달라 라고 했던 거고 최소는 당연히 어디서 나와요? 여기서 나올 수밖에 없겠지. 알겠어? 거기서의 최소값이 얼마래 지금? 마이너스 25예요. 이걸 준 거야. 그래서 나 조건은 다른 말로 바꿔보면은 f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었더니 그게 마이너스 25입니다. 대입할 재료를 하나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마지막에 넣을 건데 지금 모르는 게 너무 많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할래?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잘 봐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기다가 가상의 x축을 그냥 만들어. 그리고 얘를 p라고 생각해. y는 p. 알겠니? 그럼 지금 얘는 y는 p한테 뭐 한 거냐면 여기서 접한 거예요. 알겠어요? 여기서 그냥 지나간 거야. 근데 그냥 지나간 좌표가 얼마니 지금? 0이지. 그럼 너네 식 만들 수 있겠어? 거꾸로? 이거 신경 쓰지 말고요. 그냥 fx를 만들어 봐봐. 걔는 p라는 x축 대용에 대해서 3에서 무슨 근을 가져요? 중근 접했으니까 0에서는 그냥 근이겠지. 그럼 그거 어떻게 쓰면 돼? x 괄호 열고 x 빼기 3의 완전제곱 이렇게 쓰면 그냥 끝나는 거야. 모르는 거 몇 개 남았어? 하나밖에 없죠. p. 걔를 어떻게 찾아요? 대입하라고. 알겠어? 그러니까 a, b, c가 누구냐를 신경 쓰지 말고요. 그냥 우리 방식대로 식을 작성을 하자고. 알겠어? 저 a, b, c 찾으려고 하면 더 힘들어요. 그러지 마세요. 대입해 이제. 여기다가 마이너스 2 좀 넣어볼래? 여기 마이너스 2에다가 여기 마이 들어가면은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25거든? 더하기 p인데 얘들아 얘가 마이너스 25가 돼야 돼. 그럼 얘가 50이니까 넘어가면은 p는 얼마라고 나와? 25다 이렇게 나오겠죠. 됐어요? 그래서 fx는
뭔데? x에 x 빼기 3의 제곱에 더하기 25다 이렇게 나오겠지. 물론 a, b, c를 다 구하려면은 전개를 해야 돼. 맞지? 근데 지금 해달라는 게 뭐야? 최대를 찾으랬지 a, b, c를 찾으라는 게 아니란 말이야. 얘들아, 이 구간 내에서 최대값은 언제야? 제일 높은 거는 얘 또는 얘겠지. 누굴 쓰든 상관은 없는데 너희는 4를 넣을래 1을 넣을래라고 물어보면 누구 넣어야 돼? 당연히 1이겠죠. 알겠어요? 그래서 F에다가 얼마 넣을 거냐면 1 넣자. 1 대입하면은 으악 20 얼마예요? 9가 나오겠네. 됐죠? 알겠어?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 넘어가도 돼요 이거? 이렇게 접근하시고 식 쓰는 거 우리가 예를 보고서 이렇게 그리는 거는 자주 했는데 그림을 보고서 식을 만드는 건 별로 안 해봤단 말이야. 그래서 그림을 보고 식 쓰는 것도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거 기리비도 알려주고 했던 게 뭐냐면 솔직히 말했을 때 얘 가지고서 식 작성하는 일이 더 많이 나와요. 앞으로 어려운 문제에서는. 알겠지? 얘를 보고서 그림 그리는 거는 너무 쉬운 문제에서 발생하는 일이고요. 오히려 그림 혹은 상황, 왜냐면 지금 이 그림도 문제에서 상황만 준 거고 내가 그린 거잖아. 얘를 보고 상황을 보고서 식 쓰는 거를 잘 해야 돼서 그래서 알려주는 거니까 열심히 습득을 하셔야 됩니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75쪽에 질문 있니? 75쪽 85번 질문이 85? 아니에요. 내가 그때 84번은 잘했어요? 그래요? 그렇군요. 85번은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넘어가자. 85번에서 일단 그 도형이 무슨 도형이야? 정삼이죠? 이거에 대해서 지금 뭐야 이게? 아유 복잡하다. 가운데 뭐 이렇게 있나봐요. 이렇게 해놓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잘라가지고 입체 도형을 만들려고 전개도를 지금 작성하고 있는 건가 봐. 그랬을 때 지금 뭐라고 했냐면은 부피가 최대가 되었으면 좋겠대. 이 문제는 얘들아 결국은 너네가 이 변들을 다 표현하는 게 목적이야. 그래서 얘 있지? 얘를 x라고 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표현이 돼? 요 길이는? 얘가 루트 3x가 되는 거 괜찮니? 맞아? 잠깐만. 근데 잘 봐봐. 루트 3x라고 하잖아? 그럼 얘도 루트 3x니까 12에서 2루트 3x를 빼서 요 편변 길이를 만들 거야. 근데 그거보다 차라리 이렇게 하자. 그냥 난 여기를 x라고 할게요. 그럼 얘 뭐라고 쓸 수 있어? 루트 3분의 1x가 되겠지. 내가 지금 왜 이런 방법을 채택을 했냐면 그럼 얘도 x니까 12 빼기 2x가 요 길이가 되는 거야. 요 길이. 근데 걔가 결국 쭈르륵 가면은 요 한변 길이랑 같아지죠. 우리 부피를 얘기할 때는 항상 밑면의 넓이와 높이를 곱하잖아. 밑면의 넓이는 정삼의 넓이에요. 요 안에 있는 정삼의 넓이. 맞아요? 그쵸? 정삼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4분의 루트 3의 한변 길이의 제곱으로 우리 배우지 않았나? 외워두고 있지 않나? 맞지? 그거에다가 높이를 곱하는데 높이가 루트 3분의 1x야. 내가 왜 처음에 했던 방법 버리고 두 번째로 한지 알겠어? 처음에 했던 방법대로 하면은 물론 답은 나오겠지만 여기가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게 아까 얼마였지? 루트 3이었나? 2루트 3이랑 요 12가 서로 상응하지가 않는다고. 근데 걔를 높이로 빼버리면은 루트 3을 그러면 얘 혼자 단독으로 쓰이다 보니까 계산이 좀 더 간편해져.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한 거다. 그럼 얘가 부피야. 부피 맞나? 맞죠? 얘가 부피예요. 삼각기둥이니까. 이거의 최대를 구하래. 그냥 한 김에 할게. 잘 봐. 그럼 여기를 루트 3 사라지는 거 보이죠? 그리고 얘 제곱을 하잖아? 2로 묶이거든? 2로 묶여서 제곱하면 얼마가 바깥으로 나가야 돼?
4겠죠. 그럼 그 4랑 4랑 뭐 돼요? 약분이 돼. 그래서 개수는 남는 게 없고요. 여기 안에서 6 빼기 x인데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x 빼기 6으로 봐도 되고요. 이거의 제곱에 뒤에 x 하나 남아있는 걸로 끝이야. 얘가 끝이야. 알겠지? 너네 이거 그릴 수 있어? 이걸 누가 못 그려? x축 해놓고 6에서 접이고 0에서 그냥 지나가는 우상향 그래프니까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여기가 0이고 여기가 6이니까 당연히 극대는 언제 생겨? 2에서 생기겠지. 변곡은 4에서 할 거고. 맞지?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야? 부피가 최대일 때 x가 뭐예요? x를 뭐로 잡으라 그랬니? 이거대로 한 거구나. 그렇군요. 내가 혼자 뻘짓하고 있었네요. 미안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답은 2다. 알겠음? x를 문제에서 제시를 했었구나. 미안합니다. 제대로 안 읽었네요. x로 안 한 줄 알았어. 자, 그 다음에 77쪽은 상이 없어서 일단 넘어가고 78쪽에서 7번 질문인가요? 7번? 오케이. 7번 해보자. 자, 일단 이런 문제가 앞으로 많이 나올 거고요. 모의고사에서 이미 기출문제가 너무나도 많이 쌓여있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너네가 내신 대비하면서 아마 자주 볼 거야, 이런 거는. 일단 당장은 아닙니다. 왜냐면 이게 기말고사 범위여가지고 중간고사 때 여기까지 들어가는 학교는 없어요. 그래서 기말고사 때 아마 보게 될 거다. 자, 7번으로 갈게요. 78페이지에 7번. 자, 또 최고차 계수가 1인 4차 함수 fx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f1을 구해라. 자, 이렇게 가는 함수인데 가조건은 얘들아 f에다가 0 넣었을 때 4다. 이건 그냥 상수항 준 거죠. 0 넣으면 4다. 뭐 아직 어떻게 쓸지 모르겠어. 그냥 알고 있고. 나 조건을 보니까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 한 것 같대. 야, 이거 너무 쉽다. 이거 뭐였어? 우함수였어. 우함수. 맞아요? 우함수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우부터가 뭐라고? y축 대칭이잖아. 이게 y축 대칭 함수인 거야. 근데 얘들아, y축 대칭 함수가 다항함수에서는 어떤 성질을 갖고 있었어? 반드시 짝수 차로만 구성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fx를 거의 다 알 수 있다? 3차는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되는 거고 2차는 개수를 몰라. 그래서 a라고 잡을게. 근데 1차도 홀수차니까 없어야 돼. 그리고 상수항이 아까 얼마래? 4래잖아. 그래서 a만 모르는 상태로 fx를 구할 수가 있어요. 맞지? 엄청 간단해졌거든? 그랬을 때 다 조건을 보니까 방정식 절대값 fx는 2다. 자, 다 조건. 절대값 fx는 2다 라는 요 녀석의 실근의 개수가 몇 개래? 6개래. 얘들아, 우리 4차 함수 자주 다루진 않았지만 개형은 알죠? 그 중에 선대칭을 가질 수 있는 4차 함수는 누구밖에 없니? 2가지거든요. 이렇게 생기는 2차 함수 비스무리한 거랑 또 뭐 있었어? 극대와 극소를 모두 갖는 요런 함수 2개밖에 없어요. 알겠어? 선대칭이 될 수 있는 건. 얘들아, 그럼 얘냐 차인데 생각해봐. 얘를 x축이 어디 있는지 몰라도 꺾어봐요. 왜냐면 지금 꺾어야 되니까, 절대값 때문에. 꺾었을 때 2라는 상수함수랑 몇 번 만나래? 6번 만나라는 거거든? 얘가 그렇게 될 수 있어? 꺾어서 갖다 그어봤자 최대 몇 개야? 4개야, 4개.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개형이었다면 x축이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은 그거 꺾었을 때 모양이 이렇게 된다고. 그럼 얘가 2라는 게 만났을 때 최대로 만나는 게 6개밖에 안 된다는 거야. 미안해. 4개밖에 안 된다는 거야. 알겠어? 이런 거는 애초에 6개를 못 만들어요. 불가능한 경우. 그럼 뭐가 돼야 돼? 요게 맞다는 거죠. 이해됐지? 야, 그럼 봐봐. x축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거든, 지금? 뭐 대충 그냥 예상해서 여기쯤 있었다고 해봐요. 그럼 꺾으면은 모양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몇 번 만나야 된대?
6번 만나래. 그럼 여기 만약 이 사이로 지나간다 해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너무 많이 만나요. 안 돼요. 아니면은 여기로 지나간다 해봐. 딱 여기 극값. 그럼 요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이런 건 가능하겠지. 근데 이게 너무 상황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좀 디테일하게 봐야 될 것 같아. 자, 일단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만약에 X축이 천천히 가볼까? 여기 있었다고 해봐. 그러면 꺾었을 때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얘 6번 만날 수 있는 모양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요 사이를 지나가면 되겠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면은 6번의 근이 나오니까 여기가 2가 되겠죠? 내가 지금 뭐 안 쓴 게 없을까? 이거를 아이고 F형이 4인 걸 안 쓰고 있었구나. 미안합니다. 잘 봐요. 똥멍청해. 왜냐면 지금 이렇게 해버리면 너무 할 짓이 너무 많아. 내가 지금 왜 하다 멈췄냐면은 잘 봐봐. 6번 만나는 게 되게 다양하게 나와요. 그걸 다 해보는 건 현실적으로 좀 힘들고, 지금 F에다 0 넣었을 때가 4라는 거는 Y절편이 얼마라는 거야? 4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미 4에서 만나고 있어. 그리고 요 2는 4보다 어디 있어요? 밑에 있단 말이야. 그럼 잘 봐봐. 야, 이 4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지. 즉 절대값의 영향을 안 받았다고 해봐요. 근데 그러면은 6번 만날 수 있어 없어? 불가능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그림인 거야. 그럼 다시, 그러니까 이렇게 몇 개를 걸러보는 과정은 어쩔 수가 없어요. 계속 해봐야 돼. 마찬가지로 여기서 갔는데 이제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모양이었다고 해볼게. 이런 식으로. 근데 얘들아, 이거를 꺾었을 때 이렇게 꺾일 거 아니야. 지금 내가 어떻게 꺾은 거냐면 잘 봐. 이 극수 있지. 걔가 꺾어져서 올라와도 4를 아직 못 넘은 상태를 일단 그려본 거야. 그럼 얘들아, 2가 만약에 요 밑을 지나갔다 해봐요. 그럼 8번 만나죠.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럼 만약에 여길 지나갔다 해봐. 이렇게. 그럼 한 번, 두 번, 세 번, 한 번, 두 번, 세 번 해서 총 6번. 가능한 경우지. 얘가 2일 때. 이건 오케이야. 알겠어요? 그리고 얘보다 위로 지나가는 건 안 돼요. 6번이 안 돼. 되는 거 하나 찾았고. 그러니까 더 있으니까 더 해봐야 돼. 아직 경우가 끝난 게 아니에요. 잘 봐. 어떻게 될 수 있냐면은 이렇게 있을 때 너무 처음 거를 공간 낭비를 너무 많이 해버렸네. 저기다 할까? 너무 자리가 없어서. 자, 뭐라고? 이렇게 있을 때 이번에 4가 한 여기쯤 있다 하고 얘가 충분히 이렇게 많이 내려간 거야. 이런 식으로. 좀 모양이 이상한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얘 절대값 씌워주면은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럼 2는 4보다는 무조건 어디 있어요? 밑에 있을 수밖에 없지. 선택권이 없네? 이때는 그냥 이렇게 지나갈 수밖에 없어. 그럼 또 역시나 8개의 근이 생겨요. 이거 돼? 안 돼?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뭘 변화시켜 본 거냐면은 일단 안 만나게 X축이랑, 그러니까 절대값의 영향이 없게 해보니까 말도 안 됐던 거고요. 그래서 절대값의 영향을 받으려고 이 극소를 더 내린 거야. 더 내렸을 때 꺾어져서 올라왔을 때가 딱 2가 됐을 때는 6번을 만날 수가 있는데 그거보다 더 올라왔을 때 4보다 이 꺾인 게 더 많이 올라왔을 때는 2에서 6번 만날 수가 없지. 그래서 유일한 경우는 요거밖에 안 된다. 그 얘들아, 이렇게 됐다는 거는 얘가 얼마였다는 거야? 마이너스 2였다는 거죠. 꺾어져서 올라온 게 2였다는 건 올라오기 전에는 얼마였다는 거야? 마이너스 2였을 거라고.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찾은 거예요. 알겠어? 뭘 찾은 거니 지금? 극소값을 찾은 거예요. 이해돼 요거? 그럼 너희는 이제 뭐 해줘야 돼? 얘를 뭐 하면 돼? 이제 미분하는 거야. 알겠지? 자, 미분하자. 자, 이거 F'X를 한번 구해볼게. 그럼 4x의 뭐야? 세제곱인가? 4x의 세제곱이고 더하기 2a의 x죠. 그리고 더하기 끝났네? 이걸로 끝이지. 근데 이것도 귀찮아. 얘들아, 잘 봐봐. 저기서 문제점이 뭐예요? 저 x로 묶으면
4x의 제곱에 더하기 2a 되는 거 괜찮아? 이거 인수분해 되는 것처럼 보여? 안 되는 것처럼 보여?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왜 이상해요? 이게 인수분해가 되려면 a가 무슨 수여야 돼? 음수여야 돼요. 근데 우리의 인식상 이렇게 돼 있으면 인수분해 잘 안 된다고 인식이 된다고. 그래서 식의 모양을 좀 바꿀게요. 괜히 이렇게 가지 말고 나 그냥 이렇게 해볼게. 이 극소가 생기는 지점 있지? 얘를 그냥 알파라고 하자. 물론 처음에 식을 잡을 땐 이렇게 잡았지만 그렇게 잡고서 미분을 해보니까 식이 너무 안 맞아. 우리가 필요한 모습이랑은. 바꾸는 거야. 어떻게 바꾸겠다는 거냐면 이 극소 생기는 지점이 알파라고 해보면 얘는 뭐겠니? 마이너스 알파 아니겠어? 그럼 얘들아 너네 한번 fx를 한번 f 프라임 x를 거꾸로 한번 구해볼래? 알파에서 극값 같죠? 그러니까 얘들아 봐봐 7번 봐봐. 증감이 바뀌는 지점을 체크를 해봐. 마이너스 알파에서도 바뀌지. 그리고 0에서도 바뀌지. 맞니? 그러면 x 빼기 알파, x 플러스 알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이해돼? 도함수를 다시 뭐라고? 여기랑 여기서 뭐가 바뀌었어? 증가, 감소가 바뀌었잖아. 맞아? 증가, 감소가 바뀌었다는 거는 도함수에 뭐가 바뀐 거야? 부호가 바뀌었을 거라고. 부호가 바뀌는 데서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인수로 갖는 도함수가 적혀야 되는 거지. 이해됐어? 그리고 얘 미분하면서 무조건 최고차 계수는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니? 4일 수밖에 없잖아. 그럼 여기 4라고 써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얘를 전개를 해보는 거야. 얘 전개하면은 4x의 세제곱에다가 얘들아 요거 합차니까 얘네만 해주면 x제곱 빼기 알파제곱이거든? 거기다가 4x 전개하면 마이너스 4 알파의 제곱 x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돼요? 야 그럼 얘를 토대로 fx를 한번 구해보자. 물론 이 과정이 적분이긴 한데 뭐 요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얘 누구를 미분했으니까 저렇게 나온 거야? x 4제곱이죠. 누구를 미분하면 이런 게 나와요. 마이너스 2 알파의 제곱 x제곱 얘를 미분하면 나왔겠죠. 왜? 이거 미분하면은 2가 앞으로 떨궈지면서 마이너스 4 알파 제곱 x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리고 아까 상수항이 4였지. 그래서 여기다가 플러스 4만 해주면 돼. 그리고 미안해. 내가 너무 복잡하게 설명하고 있다 지금.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설명했냐면 지난 시간에 개념 하나를 설명을 했으면 별로 그렇게 복잡한 내용이 아닌데 그걸 설명 안 하고 이게 하려다 보니까 일단 했으니까 갑시다. 예, 했으니까. 자 그럼 봐봐요. 여기다가 이제 뭐 할 거냐면 알파를 넣어요. 알파를 넣으면 얼마 나와야 돼?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돼. 그래서 f에 알파를 넣어주면은 야 알파의 4제곱에 마이너스 2알파의 4제곱에 더하기 4 해준 게 마이너스 2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알파의 4제곱이 뭐라고 나오니? 계산을 못하죠? 6인가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f1을 구해달라고 하니까 알파 넣어가지고 f1을 구하면 돼. 알겠지? 잠깐만 다르게 하나 해줄게요. 이렇게 하면 계산이 너무 더러우니까 크게 바뀌는 건 없고 잘 봐. 아까 여기가 얼마라는 거 우리 얻었어요. 마이너스 2라는 걸 얻었지. 맞아? 이 마이너스 2를요 x축 대용으로 생각하자. 아까 저기서 썼던 방법대로 그림을 보고 식을 작성해 보자는 거야. 얘 지울게. 잘 봐. 자 fx를 이 마이너스 2를 x축 대용이라고 보면은 지금 마이너스 2랑 이 하얀색 함수가 뭐 하고 있니? 두 번 접했지. 근데 얘가 누군지 모르죠. 그래서 아까 알파로 잡았던 거잖아. 그럼 얘를 어떻게 써도 괜찮다는 거야? x 빼기 알파의 제곱으로 써도 된다는 거야. 왜? 알파에서 접했으니까. 근데 또 어디서 또 접해요? 어디 접했어?
마이너스 알파에서 접했잖아. 그럼 여기 뭐라고도 써도 돼요. 요거의 제곱도 쓸 수 있겠죠. 그럼 차수가 몇 차가 채워져? 4차가 채워져. 끝난 거야. 이렇게 하자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내가 너무 복잡하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F에다가 이제 0을 넣는 거예요. 0 대입하면 어떻게 돼? 여기서 알파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죠. 그러니까 알파의 4제곱에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그게 4라는 거야. 그렇게 해도 알파 4제곱은 6이라는 결과가 나온다. 알겠지? 그럼 얘들아 여기다가 이제 F에다가 얼마 넣어달라 했어? 아까 1이었지? 1 넣어요. 그럼 여기 1 들어가면은 1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1 플러스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2인데 얘들아 이거 제곱을 한 번에 묶어서 1마 알파랑 1 풀 알파를 먼저 계산해봐. 그럼 1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을 제곱한 거죠. 맞아? 거기서 이제 2를 빼는 건데 알파의 제곱이 지금 누구냐면 4제곱이 6이니까 제곱은 루트 6인 거야. 이해돼? 풀마 루트 6일 거 아니야. 근데 양수니까 루트 6일 거라고. 결국 지금 우리는 1 마이너스 루트 6을 제곱해야 돼요. 이거 괜찮아? 그래서 해보자. 이거 해주면은 여기서 6제곱하면은 루트 6제곱하면 6이고 요건 1이니까 7 생길 거고요. 얘 때문에 마이너스 2 루트 6도 생길 거고 마이너스 2도 붙겠지. 그래서 5 마이너스 2 루트 6이다. 이렇게 나오겠네. 알겠어요? 좀 숫자가 이상하게 나오네요. 그래서 5 마이너스 2 루트 6이 정답이에요. 알겠음? 내가 여기서 밑에서 약간 괜히 쓸데없이 이렇게 한 것 같아. 이거보다는 두 번째로 설명한 방법이 더 나을 것 같아요. 넘어가도 돼요? 복습해야 된다 이런 거는. 그리고 79페이지에 사항이 더 없는데 여기 그냥 질문 있니? 몇 번? 13번? 17번. 은재도 13번 질문이야? 질문 아니야? 유리는 17번 질문이니? 아니. 서로 안 맞는군요. 그럼 일단은 넘어갑시다. 뒤에서 만약에 할 게 없으면 돌아와서 해줄게요. 80페이지에 19번 질문이야? 19번 합시다. 그리고 는 없어요? 또 뭐야? 그럼 19번 일단 합시다. 아이고야. 자, 19번에 지금 나온 게 보니까 fx는 x 세제곱에 ax 그리고 더하기 2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얘가 극값을 갖는데요. 3차 함수인데 극값을 갖는다. 그럼 무조건 모양이 뭐야? 최고차계수 양수니까 이런 모양일 거야. 맞지? 3차 함수는 극대극소를 동시에 갖는다고 했잖아요. 자, 그때 방정식 fx는 0이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a의 범위를 구해라. a의 부호를 준 게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예상해서 가긴 좀 힘들 것 같고요. 뭐 보이면은 가도 되는데 안 보이면 그냥 미분하면 돼. 알겠지? 근데 문자로 나왔으니까 그냥 미분을 할게요. 얘들아 이거 미분을 좀 하면 요렇게 일단 되잖아. 그럼 이거 누구로 묶을 수 있어? 3으로 묶으면은 요렇게 되는 거 괜찮지? 얘들아 극값을 가졌다는 거는 도함수는 무슨 변화를 가졌다는 거야? 얘가 극값을 가졌다는 거는 F'은 무슨 변화를 가져야 돼요? 부호 변화를 명확하게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쵸? 그 말은 얘가 반드시 X축이랑 두 번의 교점을 가지란 소리야. 그 말은 A에 부호를 준 거예요. 야, 만약에 A가 음수였어 봐. 그럼 이거 뭐로 나와? 만약에 마이너스 4 같은 거였다 해봐요. 그럼 X제곱 더하기 4가 되지. 그럼 걔는 X축이랑 맞나 안 맞나? 안 만나고 그냥 붕 떠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극값을 줬다, 그러니까 극값을 갖는다 라는 걸로부터 A에 부호를 준 겁니다. A가 무슨 수다? 양수가 되라 이 소리예요. 뭐 말인지 알겠어? 그래야 얘가 인수분해가 되면서 이렇게 두 번의 교점을 가질 거 아니야. 그럼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였다는 거니? 루트 A. 다른 녀석은요? 마루트 A. 이렇게 준 거야. 이게 F'이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너네가 자꾸 사소한 것까지 다 조건을 찾으려고 해야 돼. 알겠죠? 나중에 어려운 문제들은 다 이런 거에서 이제 판가름이 나기 때문에 이거 자꾸 습관을 들이셔야 되고. 하라는 게 뭐였지 근데? 근데 fx는 0이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그럼 봐봐. 얘를 대충 그려보면은 도함수가 이제 이렇게 생겼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a고 여기가 루트 a잖아요. 풀마풀로 내려서 그려. 그럼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이런 모습이 될 거고, 얘들아 이게 x축이랑 하나의 교점을 갖는다는 거는 x축이 이렇게 위에 있거나 아니면 아예 아래에 있으라는 소리죠. 맞아? 근데 여기서 힌트는 뭐냐면 요겁니다. 제가 y절편이죠. y축과의 교점이 지금 뭐야? 2라는 거야. 양수. 근데 얘가 마이너스 루트 a고 얘가 루트 a거든요. 0 어디 있어 그러면? 얘네들의 한가운데 있겠지. 그게 하필 누구겠니? 변곡점에서 이렇게 y축이 지나간다는 소리야. 얘가 지금 2란 소리예요. 그럼 얘들아 x축은 2보다 당연히 어디 있어야 돼? 아래에 있지 않을까? 그럼 그 아래에 있는 녀석이 요 함수랑 몇 번 만나야 된다고? 이렇게 한 번만 만나야 된다고. 요 극값보다 밑에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결론. f에다가 누구 넣으면? 루트 a를 넣으면은 반드시 부호가 어때야 돼? 0보다 커야만 안 만나요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만나겠죠. 알겠어? 지금 문제에서도 뭐라 그랬어? 한 번 만나도록 하는 실수 a의 범위를 찾으랬잖아요. 정확한 값이 아니라. 그러니까 얘를 찾아주면 된다는 소리야. 알겠어? 그래서 f에다가 루트 a를 넣자. 저 맨 위에 있는 식에다 루트 a 넣어주면은 a 루트 a 세제곱하면 이거 나오죠? 마이너스 3a 루트 a 그리고 더하기 2. 그게 0보다 크다는 거고, 요거 두 개 하면은 마이너스 2 a 루트 a니까 걔를 넘기면은 요렇게 돼요. 요렇게. 그래서 약분까지 하면은 요런 범위가 나오겠다. 이거 어떻게 풀죠? 당황하지 말고 뭐 할 거냐면 그냥 a는 아까 무슨 수였니? 양수였지. 양변 a로 나눠요. 양수니까 나눠도 괜찮아. 나누면 어떻게 돼? 나누지 말고 그냥 양변 제곱을 하자 차라리. 양수기 때문에 둘 다 양수일 때는 제곱을 해도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어. 그래서 제곱을 해주면은 여전히 1이고 우변은 누구 남아? a 세제곱이 남겠지. 이해돼? 야 그럼 a 범위는 뭐야? 옛날 같았으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푸냐면 1을 넘겨. 그럼 a 세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뭐하다고 나와? 작다고 나오지. 그럼 얘는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냐면 a 마이너스 1과 a 제곱 더하기 a 더하기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이게 0보다 작다는 소리야. 근데 이 녀석은 부호가 어떻게 돼? 양수죠. 왜 이거 양수예요? 이거 a에 대한 판별식 좀 해볼래? 너무 복잡하죠? 판별식 해보면 어떻게 돼요?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은 음수야. 즉 x축이랑 맞나 안 맞나? 안 맞나. 붕 떠있다는 거야. 그래서 부호가 뭐예요? 양수인 거야. 얘가 양수니까 약분해버려. 그 남는 게 이거야. 그럼 a는 누구보다 작다야? 1보다 작다. 근데 이걸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그러지 말고 얘를 함수로 그려보는 거야. a 세제곱은 얘들아 이렇게 있으면 그냥 이렇게 그리는 3차 함수 아닌가요? 그리고 1은 누구야? 얘잖아. 그 만날 때가 언제니? 1이지. 그럼 지금 둘 중에 누가 더 클 때 말하고 있어? 상수함수가 더 클 때지.
상수함수 얘가 더 큰 범위는 1보다 뭐한 범위야? 작은 범위예요. 이렇게 그림으로 푸는 게 훨씬 빨라. 알겠지? 그냥 둘 다 알아두세요. 어쨌든 A는 1보다 작다. 그리고 양수니까 0보단 커야지. 됐어요? 그래서 답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가 정답이다. 되었니? 어렵죠 좀. 여기 있는 건 좀 어렵네요. (82쪽에) 또 있나요? 32랑 33이 상인데. (32) 질문이야? (33은요) 아니에요? 은재도 아니야? 아 그래요? 다행이네. 32번을 그럼 할게요. 자, 32번을 바로 갈게. 마이너스 3보다 x가 크거나 같대. 그리고 2보다 작거나 같대. 자, 거기서 다음 부등식이 항상 성립해라. 얘들아, 마이너스 18보다 크거나 같으래. 누가? 3분의 2x 세제곱에 마이너스, 왜 이렇게 복잡해? x제곱에 마이너스 4x 그리고 더하기 k. 그리고 2보다 작거나 같대요. 이게 항상 성립했으면 좋겠대. 자, 그러도록 하는 모든 정수 k의 합을 구해라. 잘 봐. 얘들아, 일단 너희가 제일 여기서 귀찮은 게 누구야? 거슬리는 거. 당연히 k죠. 근데 내가 맨날 말하지만 부등식이든 방정식이든 모르는 거랑 아는 걸로 구별하라고 하지 않았나? 그래서 뭐 할 거냐면 k를요 세 변에서 그냥 다 빼세요. k라는 그 모르는 놈이 함수 쪽에 있는 것보단 차라리 어디에 있는 게 나아? 상수들이랑 같이 있는 게 낫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다 k씩 빼주면 여기도 이제 막 k가 추가되는 거고 여기도 이제 막 k가 추가되는 거고 얘는 사라지는 거야. 이렇게 변형 좀 해놓고서 얘 있지? 얘를 fx라고 하자. 이름을 주는 거야 이제. 근데 이거 그냥 딱 보자마자 인수분해가 되는 게 보여 안 보여?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완전 제곱식이 보이냐는 거야. 잘 안 보여. 안 보이면 그냥 바로 뭐 해야 돼? 미분 가세요. 알겠지? 자, 미분하자. 자, f'x는요 이거 미분하면은 2x의 제곱에 마이너스 2x의 마이너스 4예요. 그럼 이거 2로 묶어봐. 그럼 x제곱에 마x의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이거 괜찮아? 그럼 여기서 2랑 1 들어가서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되는 것도 괜찮니? 맞아? 그럼 얘는 2에다가 x 더하기 1과 x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그럼 봐봐요. 얘를 토대로 이제 그릴 건데 도함수는 뭐 간단하니까 대충 그려놓고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인 거고 여기가 지금 2인 거야. 풀이니까 내려. 자, 여기다 이제 그려보자.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거야. 이게 F야. 괜찮지 여기까지?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얼마였어? 2였어. 얘들아, 조금은 불행한데 여기가 얘네들의 가운데니까 2분의 1이야. 조금 우리가 자주 보던 건 아니지만 요 한 칸이 2분의 3인 거예요. 맞지? 그러면 우리가 아는 그 격자 표시처럼 해주면 여기가 누구겠어?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는 거야. 맞아? 2분의 3을 빼는 거야. 여기도 2분의 3 더해봐. 얘는 뭐가 나오겠니? 이게 계산을 못하죠? 2분의 7인가? 이렇게 되겠지. 알겠어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마3부터 2까지라 했거든? 그럼 마이너스 3이 얘보다도 왼쪽이라고. 이럴 때 이 격자 표시가 되게 중요해요.
원래는 다 대입해 봐야 돼. 언제 대입하고 있어 이거를. 알겠어? 그럼 마3이 한 왼쪽에 좀 있겠지? 그럼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2까지니까 우리가 관찰하는 함수는 요 함수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딱.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이해됐니? 저 노란색 부분이 어떻게 되라고? 그게 fx인데 마이너스 k 빼기 18보다는 커야 되고 2 빼기 k보단 작아야 돼. 잘 봐. 그 말은 2 빼기 k는 여기 위에 존재하라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마 k 빼기 18은 요 밑에 존재하라는 거야. 이렇게 두 상수함수 사이에 이 노란색 범위가 들어가 있으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럼 얘는 당연히 누구보다 위에 있어야 되는 거야? 요 극대가 되겠죠. 기준이. 얘는 그럼 누구보다 밑에 있어야 되는 거야? 왼쪽 끝에 해당하는 얘보다 밑에 있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두 가지를 쓸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어휴 이렇게 적어놓은 게 많아. 네? 자,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f에다가 극대에 해당하는 게 지금 누구야?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1을 넣어. 걔보다 2 빼기 k가 더 크단 소리예요. 근데 둘이 뭐 해도 돼? 같은 것까지 돼. 왜냐면 여기 등호가 있기 때문에. 알겠지? 그래서 여기 등호까지 가능. 두 번째는 뭐겠니? f에다가 누구 넣은 거? 아까 여기 끝이 누구였어? 마이너스 3이었거든요? f에다가 마이너스 3을 넣은 것이 마이너스 k 빼기 18 얘보다 더 위에 있기만 하면 돼요. 근데 역시나 등호까지 된다는 거야. 이거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해주면 k 범위가 나오겠다. 그럼 끝이에요. 알겠어? 해볼까? f에다 마이너스 1 넣어봐. 얘가 아까 f였거든요. 빨간색 부분. 그래서 저기다가 마이너스 1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3분의 2에다가 마이너스 1에다가 더하기 4인가요? 그래서 요거를 만족시켜야 되고요. 얘는 뭐야? 아이고 마3 더 복잡해. 마이너스 27이니까 약분 하나 해줘. 마이너스 18 그리고 마이너스 9 그리고 더하기 12가 되겠다. 걔가 마 k 빼기 18보다 더 크거나 같으면 된다. 이렇게. 얘는 어떻게 돼요? k 장난해? 얘 이렇게 하면 얼마예요? 여기가 플러스 3이니까 3분의 7인가? 그러니까 넘어가면은 얘랑 만나야 돼서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3분의 1 이렇게. 알겠어? 계산하면 나오고. 얘 뭐예요? 아유 또 넘겨. k 그리고 너희들 하면 마이너스 27이고 너까지 하면 뭐야? 마이너스 15야?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3이겠다. 알겠어? 그래서 k의 최종 범위는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3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은 범위를 만족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유, 그래서 문제에서는 도록하는 정수 k의 합이니까 이 안에 들어간 정수는 마3, 마2, 마1, 0은 없네요. 이렇게까지. 알겠어? 얘네 더해주면은 마이너스 6이 정답이 되겠다. 알겠음? 풀 수 있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중요한 거야. 얘를 모르는 거에다, 그러니까 함수를 그릴 건데 모르는 걸 계속 가져가 버리면은 약간 이게 애매해진다고. 왜냐면 개형은 똑같아요. 근데 여기들을 다 정할 수가 없어서 계속 좀 불편해. 근데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 근데 너희가 좀 편하게 풀려면 항상 모르는 거를 상수 쪽에다 줘버리라는 거야. 알겠지? 그럼 좀 더 그림을 그릴 때 편해요. 그냥 그 차이야. 편한 거. 83쪽은요. 그때 내 기억으로 40번은 했던 것 같은데, 그죠? 아닌가? 했던 것 같은데, 이거? 대충 설명했었나? 그랬던 것 같아. 41번 질문이니? 근데 질문이야? 아니야? 41번 뭐야? 41번. 41번. 이건 해줄게요.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저쪽이 나야겠구나. 해보자. 요거 하고 잠깐 쉽시다. 쉬었다가 속도 마무리하자.
자, 봐봐. 자연수 n이라 했어요. 수의 조건은 항상 체크를 잘해야 돼. 자연수 n에 대하여 두 함수 f랑 g는요 아예 다 줬어요. g는 마지막에만 좀 그렇고 마이너스 2분의 1의 4제곱에 더하기 2x제곱에 마이너스 12x고 gx는 누구야? gx 4x 제곱에 더하기 n이다. 자, 이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 자, 방금 한 거랑 되게 비슷한 느낌인데 요렇게 돼 있고 요렇게 돼 있어. 자, 이걸 만족하는 정수 k가 3개다. 이거를 만족하는 정수 k가 3개가 됐다고 했고 그때 n을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봐봐. 우리가 방금 전에도 보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연립부등식 나왔을 때 뭔가 이렇게 세 변에다가 공통적인 모양을 더하든가 빼든가 해가지고 풀어줬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조금 얘기가 다른 게 쟤처럼 생각할 수가 없어. 왜냐면은 일단 G에도 모르는 게 있고 여기도 K가 안 나와 있고, 맞죠? 근데 F는 정확하게 문제에서 제시를 했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맨날 하던 게 뭐였냐면은 모르는 걸 두고서 아는 걸 넘기자라고 했었는데 그럼 요거를 풀려고 얘를 넘겨서 해도 돼.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모양이 깨지기 때문에 얘 따로 아예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풀든가 아니면 고작 몇 차 함수야? 1차 함수지. 가운데 있는 거. 그러니까 기울기가 마사짜리인 그냥 직선이거든. 걔를 그냥 왔다 갔다만 시킨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는요 특별히 그냥 이 상태로 풀게요. 알겠죠? 자, fx를 그려볼 건데 얘 그려보면 어떻게 그려지냐? 당연히 미분해야 돼. 자, f'x부터 해보면 아우 저거 미분하면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2x의 세제곱에 더하기 4x의 마이너스 12가 되나? 이렇게 되겠다. 아이고 그럼 이거 마이너스 2로 좀 묶어볼게. x 세제곱에 마이너스 2x에 더하기 6인가? 이렇게 되겠지. 요거 2 대입하면은 0이 안 되네. 얼마 대입해야 돼요? 3 넣으면 되나? 3도 안 되는데? 이거 얼마 넣어야 돼? 내가 제대로 인수분해를 한 건가? 미분을 한 거예요? 아, 맞고 마이너스 2로 묶으면은 아, 맞고 그러면은 저 인수분해 안 되나? 잠깐만. 인수분해 안 되는구나. 하하. 잠깐만요. 그러면은 그냥 그렇게 갈 수밖에 없네. 좀 귀찮아졌네. 방법이 없어요, 그죠? 그냥 이렇게 가야겠다. 그냥 아까 말했던 대로 할게요. 뭐 해보니까 실패해서 어쩔 수가 없어. 그냥 뭐 할 거냐면 전부 다 이 K만 두고 4X를 더하자. 알겠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fx에다가 4X 더한 거, 그리고 여기는 K, 여기도 gx에다가 4X 더한 거,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방법이 없어서 얘를 그냥 px 이렇게 이름 좀 주고 얘를 qx 이렇게 이름을 줘서 px, qx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또 이제 p'x를 구해야 되니까 p를 미분할 건데 그건 결국 여기다가 4x만 더할 거기 때문에 여기만 8x로 바꾸면 돼. 마이너스 8x. 그럼 미분해봐. 그럼 마이너스 2x 세제곱에 더하기 4x고 아까 여기가 마이너스 8인 거지. 그럼 이거 마이너스 2로 묶어주면 x 세제곱에 마이너스 2x에 더하기 4거든요. 얘는 얼마 대입해야 0 나와요? 마이너스 2죠. 마이 들어가면 마8 풀4 해서 0이 되거든. 그래서 1 그리고 0
마이너스 2, 4 요거에 대해서 여기다 얼마? 마이너스 2를 넣자고. 그럼 1 떨어지고 마이 떨어지고 마이 떨어지고 4 올라가고 2 내려오고 마4 올라가서 0이 되고, 얘는 빠르게 판별식 해보면은 0보다 작아요. 그죠? 그럼 뭐가 될 게 분명하냐? 얘는 P'X가 딴 건 모르겠고 그냥 마이너스 2에서 얘가 지금 요거에다 맨 앞에 마이너스 2가 하나 있고 x제곱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2인데 얘는 항상 양수니까 그냥 마이너스 2에서만 뭘 변화할 거야? 부호가 바뀔 거고. 얘들아 이거 최고차 계수가 지금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우하향 그래프가 돼야 돼. 정확한 그 개형은 몰라요. 물론 정확하게 하려면 미분까지 해야 돼. 근데 이게 안 중요하잖아. 우리는 뭐만 알면 돼요? 도함수에서는 부호 변화가 어디서 생기는지만 알면 돼. 알겠어? 이게 P'이야. 얘는 플러스였다 마이너스인 거니까 원래 함수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이런 모습이 될 거라고. 알겠어? 자, 이게 지금 P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요. 이제 누구를 그려봐야 되냐면 Q를 그려볼 건데 QX는 미분을 굳이 안 해도 돼. 왜냐면 2차 함수야. 야, 지금 Q를 보니까 QX는 GX한테 그냥 4X 더한 거니까 4X 제곱에다가 4X에다가 더하기 N이거든? 그럼 이건 대충 그리면 그냥 축이 누구니? 요거 마이너스 얼마야? 2분의 1이겠지. 맞아요? 이렇게 되겠지? 그럼 봐봐. 여기서 얘가 마이너스 2였고 대충 상황을 보니까 PX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정확하진 않은 여기가 마이너스 2인 그래프가 될 거고요. 그리고 QX는 이런 식으로 생긴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그리고 요거를 항상 만족시키려면 K는 어디 있어야 돼? 요들 사이를 지나가야 되는 거지. 이렇게. 알겠어? 그럼 당연히 요 K는 여기 있는 최소랑 여기 있는 최대의 사이 값이 되면 돼요. 그래서 내가 써야 되는 부등식은 K는 다음을 만족하면 된다. 그럼 얘는 뭐야? 마이너스 2를 P에다 넣으세요. 아까 PX가 뭐였어? 여기다가 마이너스 2 넣어봐. 그럼 얘는 아이 참 쓰기가 어려네. 얘는 P에다가 마이너스 2 넣은 거니까 F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어서 4X한테다가 넣어주면 뭐니? 마이너스 8이야? 요거 해주면 되고요. F에다가 마이너스 2 좀 넣어보자. 여기 마이너스 2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8인가? 더하기 마이너스 2 들어가면 얼마야? 8인가요? 그리고 플러스 24인가? 여기가 24겠지. 그럼 24에서 8 빼니까 16 나오겠다. 알겠어? 그 다음 얘는 뭐야? 얘는 Q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넣는 거죠. 저희 마이너스 2분의 1 넣으면 뭐 나와요? 1에다가 마이너스 2에다가 더하기 n이니까 n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다. 알겠어? 그 내가 바보같이 했네? 여기 뭐 추가해야 돼? 등호 들어가야죠. 왜? 여기도 등호 있으니까. 그럼 K는 지금 16보다는 크거나 같으면서 n-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 속하는데 n이 아까 무슨 수라 했어? 문제에서 자연수라고 했죠. 그럼 얘 정수인 거 이해돼요? 얘 정수니까 정수부터 정수까지 개수 셀 땐 뭐 어떻게 세라 그랬어? 여기서 16을 빼고 둘 다 등호가 있을 때는 하나 더 하라 그랬지. 이게 몇 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3개가 됐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개수가 K의 개수가. 그럼 n은 얼마인지가 나오죠. 얘네 둘은 플러스 아니구나. 얘네 둘 사라지는구나. 그리고 16이 넘어가면 n은 얼마가 돼야 돼? 19입니다. 이렇게 풀 수 있겠네. 알겠어? 그래서 n을 찾는 게 목적이었죠? n을 구해주면은 19가 된다. 이렇게 풀 수 있겠다. 됐어요? 아유 길었다. 그래서 좀 이따가 숙제오답 마저 하시고요. 오늘은 속도를 잠깐만 쉬었다가 합시다. 지금 58분이니까 3분까지 쉬세요. 다시 3분까지. 유라 다 이해돼? 집에 가서 복습해야 돼?
알겠지? 이번 주 테스트는 더 잘 봐야 돼. 그렇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속도와 가속도를 했었는데 개념만 했어서 간단하게 복습을 살짝 합시다. 평균 속도가 뭐였는지 기억나요? 평균 속도. 지난 시간에 했던 평균 속도가 뭐였냐면은 총 걸린 시간 분의 위치 변화량 이렇게 배웠거든요. 속도는 속력도 있었죠. 평균 속력. 평균 속력은 뭐였니? 걸린 시간 분의 분자가 이동거리예요. 알겠죠? 이동거리. 그래서 둘이 다르다는 거를 좀 너희가 문제 풀 때 물음에 맞게 잘 구별을 지어줘야 돼.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던 거를 복습을 살짝 하고 갑시다. 그래서 거기 개념 프린트 45쪽에 처음에 나온 게 평균 속도, 평균 속력인데 아까 말했듯이 평균 속도는 이동 시간 분의 위치 변화량, 당연히 마지막 위치에서 처음 위치 빼는 거고요. 평균 속력은 그건 뭐야? 이동 시간 분의 이동 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동 거리를 다 측정을 했었어야 되는 거고 중간 과정이 있으면 그걸 다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 나온 게 그냥 속도. 그냥 속도는 순간 속도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걔는 위치를 시간에 대해 미분하는 거라고 했었죠. 맞아? 왜냐면 시간에 대한 위치 변화율이 속도의 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미분하면 나온다. 그리고 가속도는 뭐였니? 속도를 미분하는 거였죠. 왜? 시간에 대한 속도 변화율을 뜻하는 게 가속도이기 때문에 가속도는 속도를 미분하는 거였다. 속력은 뭐였어요? 속도의 크기였어. 절대값. 알겠어? 그래서 그거를 너희가 문제 풀 때 잘 기억을 하시고 그걸 활용해서 풀어야 돼요. 그거대로 풀어야 돼. 다르게 풀면 안 되고 그거대로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거기 나온 그래프를 좀 보시면은 거기 밑에 이제 수직선에서 어떤 움직임을 갖는지를 내가 설명했던 건데 점P가 이렇게 있어. 근데 A초일 때 여기에 위치해 있다가 C초가 됐을 때 시간이 C가 됐을 때 여기까지 가. 그리고 B초가 됐을 때 다시 여기 돌아왔다고 쳐봐요. 그 상황을 그래프로 표현하면은 여기가 이제 위치 축이 된다 치고 시간축이라고 하면은 A초일 때 위치가 여기 있어. C초일 때는 좀 더 위로 올라간 상태가 되는 거야. 왜? 여기서 커졌잖아요. 위치값이. 그리고 거기서 B초까지 내려왔을 때 보니까 이렇게 내려온 거야. 다시 돌아왔잖아. 그래서 그 상황을 그래프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 였던 거고 그때 그래서 어디까지 설명을 했었냐면은 운동 방향이 바뀔 때도 설명을 했었어요. 내가 따로 적으라 그랬잖아요. 그게 뭐였냐면은 여기서는 커지다가 뭐 하면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냐면 위치가 작아지면. 그죠? 그래서 위치 입장에서는 뭐가 바뀔 때였니? 증가와 감소가 바뀔 때였어. 그때 뭘 가져요? 운동 방향의 변화를 가질 거라고. 근데 그게 속도 입장에서는 뭐가 바뀔 때였니? 자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얘를 원래 함수 f라고 봐. 그럼 얘는 그냥 뭐야? f의 도함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어? 속도는 무조건 위치에 뭐라고요? 도함수. 그럼 너네 원래 함수의 증가 감소가 바뀔 때는 속도 입장에서 그러니까 도함수 입장에서 뭐가 바뀔 때야? 부호가 바뀔 때였죠. 그래서 요걸 토대로 이제 문제를 풀겠다는 겁니다. 알겠죠? 간단하게 복습한 거고 책으로 갑시다. 교재로 가서 교재는 몇 페이지로 가야 돼? 꽤 뒤져. 어이구 몇 페이지야? 83쪽부터긴 한데 거기는 문제가 하나밖에 없네. 그냥 근데 이거 하자. 42번으로 와보세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42번 문제를 보니까
원점에서 출발하여. 밑줄 쳐놔요. 원점에서 출발하여. 지금은 그게 별로 안 중요하거든. 원점에서 출발하여라는 그 말이 나중에 되게 중요해요. 적분 가서. 그래서 습관적으로 체크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전피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다음과 같다.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그 x 있죠? 그게 여기서 쓰던 그 ft가 되는 거야. 위치 함수. 알겠지? 그래서 그 x가 시간에 대하여 어떻게 움직인대? t세제곱 마이너스 2t제곱 더하기 t로 움직인대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 자, 그리고 얘가 출발 후 다시 원점을 지나는 순간의 속도를 구해달래. 결국 물어보는 거는 속도지. 그럼 이거 위치 뭐 해봐야 돼? 한 번은? 속도를 물어보니까 미분을 한번 해놓자. 이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x 프라임. 이게 다른 말로 속도 v라고 할게. 미분하면은 시간에 대한 미분이기 때문에 3t 제곱 마이너스 4t 더하기 1 그냥 하면 돼. 우리 원래 하던 미분으로. 됐어?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니? 전피가 출발 후 다시 뭐 할 때? 원점으로 돌아온대. 거기다 밑줄 쳐놔요. 원점으로 돌아왔다. 얘들아, 원점으로 돌아왔다는 그 말이 뭐가 뭐일 때 말하는 거야? 위치가? 원점이면은 위치가 얼마일 때예요? 0일 때죠. 그래서 거기다 밑줄 쳐놔요. 거기 밑줄 쳐놓고 거기다가 위치가 0일 때 요렇게 좀 써놔. 위치가 0일 때. 결국 우리가 풀어야 되는 게 뭐냐면 얘는 0 이거 해달라는 소리야. 못 푸니 이거? 풀 수 있지? 풀어보자. 이거 t로 묶어. 그러면은 t 제곱에 마이너스 2t에 더하기 1이야. 얘가 0 될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얘에서 완전 제곱식 나오니까 t는 0 또는 1인데 0은 아니라고. 왜? 출발 후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몇 초일 때가 되는 거냐면 1초일 때가 되겠다. 그럼 그 1초를 어디다 대입해야 돼? 그때 속도를 물어봤으니까 속도에다 넣어주는 거야. 속도에다 넣어주면은 얼마가 나와? 0이죠. 알겠어요? 그 답이 0입니다. 어렵니? 아니죠? 그냥 배운 대로만 하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근데 처음에 좀 감을 잡아야 돼서 43번을 풀어주진 않고 얘기만 좀 해볼게. 자, 43번에 지금 원점을 출발하여 밑줄 쳐놔요. 또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전피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나와 있고 4초에서의 속도가 20이다. 얘들아, 결국 뭐 하라는 거야? 또 미분해서 4 대입하면 20이다. 이거 하라는 거지. 그럼 A 나와 안 나와? 나오죠? 너네가 풀어. 44번 봐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이야. 이번에는 PQ가 있는데 시각 T에서의 위치를 줬어요. XP, XQ. 그러니까 P의 위치가 XP, Q의 위치가 XQ 이 소리야. 그랬을 때 두 점에 뭐가 같아질 때야? 속도가 같아질 때죠. 말을 왜 이렇게 못하죠? 속도가 같아질 때죠. 맞아요? 그럼 각각 뭐 하고? 미분을 해요. 속도에 대한 얘기니까. 걔네들이 뭐 하다? 똑같다를 했을 때 나오는 t값이 있을 거 아니야. 그 t에서의 뭐래요?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해달래. 얘들아, 두 점 사이 거리는 당연히 누구로 푸는 거야? 속도겠니? 위치겠니? 당연히 위치 아니겠니? 그 시간을 구한 다음에 그걸 어디다 대입해요? 위치 함수에다 대입을 해. 그럼 둘 중에 이제 대입이 되면은 하나는 크게 나올 거고 하나는 작게 나올 거 아니야. 거리는 항상 어떻게 재는 거야?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면 되지. 알겠어? 너네가 해. 45번도 봐봐. 원점을 출발하여 밑줄 쪄놓고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전피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ft인데 1초부터 6초 사이에서 속력의 최대 최소야. 미안해, 최대구나. 최대야. 그리고 그때 시각을 a라고 했어.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뭐예요? 속력이죠. 동그라미 치세요. 속력. 걔는 는 뭐라고 써야 돼? 속도 절대값 써놓으면 돼요. 그럼 너네 속도 찾으려면 f를 뭐 해? 일단 제일 먼저 미분하죠. 미분을 한 다음에 걔한테 뭐 씌워버리면 돼요? 절대값. 근데 얘가 지금 자 f가 3차면은 속도는 몇 차야? 2차겠죠. 너네 2차 함수 미분해서 그려? 아니지, 그냥 그리지.
그냥 그렇게 하면 돼. 별것도 아니야. 알겠어? 절대값 씌우면 돼. 너네가 해. 자, 46번 한번 해보세요. 자, 해볼까요?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해보자. 자, 문제를 천천히 잘 읽어보니까 점 P의 위치 함수가 FT고 점 Q의 위치 함수가 GT일 때 각각이 뭔지 준 게 아니라 그들을 뺀 걸 줬어요. 차이. 자, 뭐 어쨌든 그렇고 걔네가 2초일 때 처음 만나고 그때 속도가 똑같대. 얘들아, 만났다라는 게 무슨 말이야? 위치가 같았다는 거지. 그 말은 요거 함수는 두 개를 뺐으니까 여기다 1 넣는 거랑 여기다 1 넣는 게 똑같을 때가 만났을 때 아니겠어? 맞지? 그럼 여기다 2 대입하면은 얼마 나오라는 거야? 0이 되라는 거야. 그래서 얘를 자꾸 쓸 것 같아가지고 내가 이걸 통째로 HT라고 이름을 줘버릴게. 그럼 저 HT한테는 2를 넣으면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0이 나와야 돼요. 그쵸? 뭐 대입하면은 A, B에 대한 식이 하나 나올 거라고. 그 다음에 동시에 2초일 때 속도도 뭐하래? 같으래. 이게 무슨 말이야? F 미분 쳐서 2 넣은 거랑 G 미분 쳐서 2 넣은 게 서로 똑같다는 거 아니겠니? 마찬가지로 얘 미분해서 2 대입하면 또 얼마 나와야 돼? 0 나오란 소리예요. 알겠지? 그럼 H 프라임의 2도 얼마였다? 0이었다는 뜻이야. 그럼 이거를 당연히 미분한 걸 먼저 건드리는 게 좋지 않겠어? 왜? 미분하면 누가 사라져요? B가 사라지잖아. 알겠어? 그럼 봐봐. 여기서 H를 좀 미분을 해보자. H 프라임 T는 3T 제곱에 더하기 2AT에 더하기 24거든? 저기다가 얼마 넣어야 돼? 2를 넣으라고.
자, 그럼 이것도 한번 넣어볼게. 2 대입하면은 12에서 더하기 4a에다가 더하기 24야. 그게 0이 됐으면 좋겠어 라는 거고요. 4a는 그럼 뭐라고 나오냐면 마이너스 36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a가 얼마인 거야? 마이너스 9였구나 라는 걸 일단 첫 번째로 알 수 있고, 얘도 한번 해보자. h한테 2 넣어봐. 그럼 8 더하기 여기서 4a거든요. 근데 a가 마구니까 마이너스 36이 될 거고, 그리고 얘도 2 대입하면은 48이 되고 더하기 b야. 걔가 어쨌든 0이죠. 그럼 얘네 둘 하면 플러스 12니까 b는 마이너스 20이 나오겠다. 이렇게 a, b를 찾았어.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냐면 속도가 다시 같아지는 시각. 그러면 그게 결국은 h't가 다시 얼마가 될 때 말하는 거야? 0이 될 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a 자리에 마이너스 9로 넣어서 다시 써주니까 3t 제곱에 마이너스 18t 더하기 24잖아. 그럼 3으로 묶으면 t제곱 마 6t 풀 8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여기서 인수분해가 4랑 2 마마 들어가면 되거든? 그럼 우리가 다시 구한 속도가 같아질 때가 언제인 거야? 4초겠죠. 알겠어요? 자, 그럼 4초일 때 뭐 해달라고 한 거냐면은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해달래? 두 점 사이 거리는 위치끼리 뭐 하는 거라 그랬어? 빼는 거라고 했었죠. 그래서 저 ht 함수에다가 일단 얼마를 대입해요? 4를 대입해. 그럼 얘가 그냥 바로 답이냐? 그건 아니야. 왜냐면 일단 4를 넣어봐. 여기 4 들어가면 얼마야? 64에다가 a가 마구였고 t에다가 4 넣어주면 16 곱하기 9니까 마이너스 144고요. 그 다음에 또 4 들어가면 96이고요. 그리고 b가 지금 얼마였어? 마이너스 20이었지. 이렇게 되면 얘네 둘 더하면 얼마 나와? 160 나오나? 160에서 얘 빼면은 140이잖아. 그럼 얼마가 되냐면 마사가 돼요. 자, 두 개를 뺀 게 마사라는 거는 차이는 얼마인 거야? 4로 봐야죠. 알겠어요? 그래서 거리는 4다. 이렇게 써야 정답이다. 마사라고 쓰면 틀려. 알겠지? 두 점 사이 거리는 항상 양수로 써줘야 돼요. 그래서 별거 없죠? 이렇게 풀면 돼. 누구나 할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뭐 가속도 얘기인데 이것도 별거 없어서 그냥 47번 할게. 그냥 여기다 풀게요. 자, 보니까 원점을 출발하여 밑줄 쳐놓고, 자, x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t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3t 제곱 마이너스 12t라고 돼 있어. 자, 이때 속도가 6인 순간의 점피의 가속도를 구해라. 자, 그럼 속도에 대한 얘기 나오니까 일단 미분 좀 한번 하자. 그럼 미분 한번 해주면은 3t 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12가 될 거고, 걔가 6일 때를 말하니까 는 6 이거 한번 풀어줄게. 그래서 6을 넘기시면은 3으로 묶었을 때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6이 되겠다. 그래서 2, 3은 6 나오고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t가 몇 초일 때 말하냐면 3초일 때야. 물론 마이너스 2도 근으로 나오지만 시간이 음수인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3초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때의 뭘 찾아달래? 가속도를 찾아달래? 그러면은 요 속도를 또 미분해야죠. x2'. 그래서 미분 또 해주면은 6t 빼기 3 나올 거고 3 넣어주면은 15가 우리가 찾던 정답이다. 됐죠? 이건 별거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운동방향 얘기 나오는데 52번으로 가볼게요. 거기서 지금 제시한 상황이 뭐냐면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하여 시각 T에서의 위치를 줬고 걔가 운동 방향이 바뀌지 않도록 해달래. 얘들아, 아까도 말했지만 운동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에다 밑줄 쳐놓으시고요. 그거의 뜻이 뭐야? 일단 적지 말고 위치 입장에서는 뭐가 바뀔 때예요? 증감이잖아. 그래서 증감이 바뀌지 말라는 건데 그거 당연히 못 풀어. 당연히 뭐로 풀어야 돼? 도함수로 풀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다가 속도의 뭐가 변하면 안 된다? 부호 변화 x라고 써놔요. 알겠죠? 속도의 부호 변화가 존재하지 않아야, 그래야 운동 방향의 변화가 없는 거지. 알겠어?
자, 그래서 x를 보니까 마이너스 3t 3분의 2t 세제곱에 더하기 5t 제곱에 마이너스 2배에 a 풀 4에다가 t에서 마 3이래. 아유 길어. 그럼 당연히 빠르게 뭐 해줘야 돼요? 일단 미분부터 하세요. x 프라임 구해보자. 그럼 마이너스 2t의 제곱에 더하기 10t 빼기 2배에 a 풀 4거든? 근데 얘의 부호 변화가 존재하지 말라는 거는 일단 이거 볼록성이 어디로 볼록해? 위로 볼록하지? 그럼 무조건 요렇게 항상 음수로 나오라는 거야. 즉 판별식이 0보다 뭐 해야 돼요? 작아야죠. 안 만나니까. 그래서 판별식으로 갈 건데 반공식 좀 쓸게요.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 c가 되겠지. 이런 거 할 때 얘들아 이렇게 천천히 하나씩 다 써. 괜히 암산하지 말고. 알았어? 자, 그러면 이 앞에서 풀 4인데 또 마이너스가 있어가지고 25 빼기 4a의 마이너스 얼마예요? 으악 16인가? 그게 0보다 작아야 된다. 이거 푸는 거고 4a 넘길 거고 남는 건 9가 남겠다. 그럼 이렇게 풀어달라는 거죠. 그럼 a는 누구보다 클 때를 말하는 거야? 4분의 9보다 클 때 이렇게 나온 거죠. 됩니까? 알겠어? 아이고 미안합니다. 등호도 들어가야 되죠? 바보같이 하고 있었네. 이것도 들어가니까 얘도 부호 변화 안 생기잖아. 그래서 최소값이 얼마야? 4분의 9다. 4번이다. 이해됐어요? 얘들아 이렇게 푸는 게 맞을까? 아니 씨 다 해놓고 왜 갑자기 이렇게 변주를 주는 거야? 이게 맞을까요 이게? 이렇게 풀면은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는데 지금 얘는 우연히 맞은 거야.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무엇을 고려하지 않았다? t는 항상 양수다. 이거를 생각 안 한 거야. 아 그잖아. 시간이 음수인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너네가 확인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미분한 녀석의 축을 항상 확인을 해야 돼. 축. 왜냐면 잘 봐. 야 축이 음수 쪽에 있어서 이렇게 나와도 y축이 여기 있잖아? 그럼 속도는 실제로 얘만 나오는 거야. 그럼 부호 변화 생겨 안 생겨? 안 생긴단 말이지. 알겠어요? 그럼 아예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은 근데 왜 맞았던 거냐면 제 축을 한번 구해볼래? 얼마가 나와? 2분의 5예요. 2분의 5.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기고 y축이 더 왼쪽에 있었기 때문에 2분의 5에서가 제일 커요. 그래서 개에서에 대한 얘기를 했던 거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판별식으로 해도 문제가 안 생겼던 거야. 우연으로 맞은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된다. 시간은 항상 0보다 뭐하다? 크다. 크거나 같다. 알겠어요? 그래서 방금 첫 번째 풀이처럼 풀면 엉터리인 거고 항상 너희가 체크해야 되는 건 축의 위치를 항상 체크를 해줘야 돼. 알겠습니까? 근데 2차 함수일 때나 축인 거고 3차 함수, 4차 함수일 때는 뭐야? 0이 언젠지를 체크해서 그 이후, 그러니까 그 오른쪽만 관찰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왼쪽은 버려도 돼요. 알겠어요? 그 전에 무슨 일이 든 상관이 없다는 거야. 어차피 그거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그거 조심하시고 54번 봐봐. 안 풀 거긴 한데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에서 위치 함수를 줬고 각각에 대한 PQ가 서로 반대 방향. 이게 무슨 말이야? 거기다 써놔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밑줄 쳐놓고 그게 다른 말로 속도의 부호가 반대라고 써놔요. 속도의 부호가 반대. 그래서 당연히 미분해가지고 속도를 구한 후에 걔네들의 부호가 반대로 나오는 시간을 너희가 구해주면 돼요. 넘어갈게요.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할 거냐면 뭐 할까 얘들아? 58번으로 와볼래? 자, 58번에 뭐라고 하냐? 직선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가 제동을 건 후 t초 동안 움직인 거리를 x라고 한대. 이런 걸 제동거리라고 하죠.
브레이크를 밟은 이후로 움직이는 거리. 알겠어요? 그 거리가 다음과 같은 시간에 대한 관계를 만족을 한대요. 자, 그때 이 자동차가 목적지에 정확하게 정차를 하려면 목적지로부터 전방 Am에서 제동을 걸려고 한다. 그때 A를 구해달래. 이게 무슨 말이지? 뭔 말인지 이해돼요? 잘 봐봐. 어떤 도로가 있어. 근데 어떤 한 지점에서 내가 브레이크에다가 발을 올렸어. 그러면 그 이후에 반드시 이동한 거리가 이러한 관계를 만족하면서 간다는 거야. 야, 이거 뭐 이렇게 복잡해? 이걸 만족한대요. 그럼 얘들아, 여기서 브레이크를 딱 밟는 순간 요거에 대해서 똑같이 움직여가지고 언젠가는 뭐 하겠니? 멈추겠지. 그러니까 문제에서 지금 말하는 거는 여기를 목적지로 설정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목적지로 멈추려면 몇 미터 전에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냐 라고 한 거예요. 지금 결국은 요거 얼마야? 이렇게 물어본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야, 이거 어떻게 구하지? 이거 어떻게 구해? 너네 이거 위치가 얼마인지 알아? 모르지? 유일하게 아는 게 딱 하나 있거든요. 여기서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쭉 가다가 여기서 뭐 한다 했어? 멈춘다고 했죠. 멈출 때는 어떤 상황이에요? 속도가 0이 되는 상황이죠. 뭐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얘를 뭐 하고? 미분을 하고 그 속도가 얼마가 될 때는 0이 될 때를 찾으라는 거야. 결국은. 알겠지? 봐봐. 그럼 미분을 해볼게요. X'은 14.4 마이너스 0.72에다가 2배를 해서 t를 곱하니까 결국 또 2배하면 뭐야? 1.44t가 되는 거 아니겠어? 는 0이 되려면 t에다가 얼마 넣어야 돼? 10이죠. 그래서 t가 10이라는 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딱 0초일 때 브레이크를 밟은 거야. 발을 갖다 댄 거야. 그리고 몇 초 뒤에 멈춘 거야? 10초 뒤에 멈춘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우리는 속도로 찾은 거고 다시 이 10초를 어디다 대입해야 돼요? x에다 넣어야죠. 제동거리 x에다가. 그래서 여기다가 다시 t에다가 10을 넣어주시면 그게 답이 되는 거야. 얼만큼 움직였느냐.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144에서 여기 100 들어가니까 72를 빼는 거잖아. 그래서 제동거리는 72m였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지. 그래서 A가 72인 거죠. 이해됐지? 뭐 이렇게 뭐 나중에 문제 나오면 뭐 기차가 뭐 이렇게 제동을 한다 이런 거 나올 거야. 56번이 딱 그러네. 그런 거 할 때도 똑같이 풀면 돼요. 달라질 수가 없으니까 그냥 똑같이 풀어주시고. 자, 그 다음은 뭐 할까? 그 다음은 60번으로 와보세요. 60m랜다. 자, 얘들아, 그거 보니까 지면이 있나봐. 이 지면으로부터 40m 위에서 공을 10m/s의 속도로 수직으로 위로 올렸나봐요. 이렇게 공을 던졌대. 야, 그럼 이게 계속 올라가? 로켓가 아니니까 언젠간 뭐 해요? 내려오죠. 내려오다 보면 이렇게 내려갈 거 아니야. 이거 말하는 거거든. 지금 그냥 공 던지기 놀이 하는 건데 t초 후에 높이를 h라고 하겠대. 얘들아, 그럼 h라는 그 함수는 다음과 같은 식을 만족을 하나 봐. 40 플러스 10t 빼기 5t의 제곱이래. 얘들아, 내가 말했었지. 우리가 수투에서 다루는 속도와 가속도는 어떤 운동이라고 했었죠? 직선 운동이라고 설명했었거든요. 지금까지 하던 건 전부 다 좌우 운동이에요. 수직선 위에서의 점의 움직임. 지금은 뭐야? 상하 운동일 뿐이야. 그럼 얘들아, 생각해봐. 여기서 위치를 나타내는 게 뭐겠니? 여기서의 위치. 그게 h인 거예요. 알겠어요? 이렇게 위아래 움직임 문제에선 얘들아, 그냥 얘를 위치로 너희가 그냥 지금까지 풀 때 하던 것처럼 위치 취급을 하시면 돼요. 그럼 당연히 이 높이 함수를 뭐하면? 미분하면 누가 나오겠니? 속도가 나오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얘를 그냥 위치처럼 똑같이 쓰면 되고요. 문제를 마저 읽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 물체가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에 속력을 구해달래. 얘들아, 여기 되게 말이 많이 나왔거든.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은 언제를 의미하죠? 높이가 얼마일 때? 0일 때를 말하는 거야. 는 0을 일단 해달라는 거예요. 맞지? 그럼 이거 5로 약분하면은 마이너스 5로 할까? 마이너스 5로 약분하면은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8이거든? 요럴 때? 그럼 여기서 4랑 2 들어가서 여기에 마이너스 여기에 플러스 들어가면 되니까 t가 얼마일 때야? 4일 때죠. 음수는 말이 안 되니까. 즉 4초일 때 뭘 구해달래? 속력을 구하래. 그냥 야 이거 그냥 말만 바뀌었지 앞에 있는 문제랑 어때요? 똑같은 거예요. 앞에 있는 것보다 더 쉽다. 그지? 미분해 빨리. h 프라임 어떻게 나와요? 미분하면은 10 빼기 10t가 될 거고 여기다 4 넣어봐. 뭐라고 나와? 마이너스 30이죠. 근데 얘는 뭐야? 속도고요. 속력을 구하라 했으니까 답은 30 이렇게 쓰면 되겠지. 알겠어? 정답은 30. 자, 그 다음 62번 갈 거니까 정리하면 62번으로 와요. 해도 돼? 62번 봐봐. 원점을 출발하여 밑줄 쳐놓으시고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시각 T에서의 속도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옳은 것을 골라달라. 얘들아 이거 무슨 그래프라고? 속도 그래프죠. 잘 봐요. 속도 그래프? 막 이렇게 속도가 변하나 보다. 제발 이렇게 접근하지 마. 알겠지? 그냥 뭐라고 생각해야 돼? 도함수라고 생각해야 돼요. 알겠지? 위치에 그냥 도함수. 너희는 도함수를 판단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해? 부호잖아. 부호 판단해보면 여기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플러스지. 이게 뭔 말이야? 위치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다 증가하는 함수였단 소리야.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알겠어요? 그렇게 접근을 해야 돼요. 수학으로. 알겠어? 물리하는 게 아니니까 수학으로 생각을 해야 돼. 1번 봐봐. 3초일 때 점 P는 원점을 다시 지난대. 얘들아 다시 봐봐. 이거 가지고 내가 뭘 그리겠다고? 위치 함수를 그릴 거야. 도함수라고 생각하고. 그럼 봐봐. 부호가 바뀔 때마다 내가 그거 넣은 거고요. 처음에서 증가부터 하래. 근데 정확하게 너네 그릴 수 있겠어? 안 되지. 대충 그려. 그냥 증가하니까 위로 가. 물론 곡선으로 그려야 돼요. 안 중요하다고. 알겠어? 그냥 올라갔어? 여기서 뭐 하래? 감소하래지. 근데 생각해봐. 요 넓이랑 요 넓이 비교하면 누가 더 커? 여기가 더 크네? 내가 그때 뭐라 그랬니? 이 넓이만큼이 밑에서의 낙차를 의미한다 했었죠. 맞아요? 그건 나중에 정적분 가야 설명이 돼서 지금은 그냥 그렇게 하자고. 그럼 여기서 내려가긴 내려가는데 방금 여기서 올라온 만큼보다는 뭐 해야 돼? 덜 내려가야 돼. 그러면 얘보다는 조금 덜 내려왔다가 다시 뭐 하라는 거야? 증가해 이 소리야. 대충 그리면. 근데 문제에서 지금 뭐랬냐면 얘 3초거든 여때가 5초고 1번 3초일 때 점 P는 다시 누굴 지난대? 원점을 지난대.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왜? 처음 위치가 아까 얼마래? 원점에서 뭐 한다 했어? 출발하여 라고 했지. 여기가 위치가 얼마인 거야? 0일 때 의미하는데 3초일 때 0일 수가 있냐고. 불가능하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거 왜 그럼 이렇게 물어봤겠니? 뭔가 여기서 0에서 출발했다가 다시 여기로 왔네? 이렇게 그냥 속이려고 지금 그렇게 물어본 거야. 아무 생각 없이 풀면 그렇게 푸니까. 근데 우린 배웠는데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알겠죠? 1번 틀렸고요. 2번 1초와 2초 사이일 때 점 P는 정지해 있대. 얘들아 이게 무슨 말이야? 1초랑 2초 사이에
속도가 계속 뭐였다는 거니? 일정했다는 거지. 내가 이거 얘기한 적 있지 않나? 너네 비행기 타면 이게 움직이는 건지 안 움직이는 건지 모를 때가 있죠. 맞아? 막 어두컴컴하면 잘 모르잖아. 맞아? 근데 그때 안 움직이고 있는 거야? 아니잖아. 그냥 등속도 운동을 할 뿐이라고. 알겠어요? 그럼 이거 2번 맞아 틀려? 틀린 거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3번. 3초랑 5초 사이일 때, 여기야. 3초부터 5초 사이일 때 전피는 운동 방향을 바꾼대요. 얘들아, 여기서 지금 부호가 바뀌어 안 바뀌어? 3초랑 5초 사이에서 부호가 바뀌는 순간이 생겨요 안 생겨요? 응? 얘들아 봐봐. 3초랑 5초 사이에 운동 방향이 바뀌냐고 물어본다는 거는 속도 입장에서는 부호가 바뀌어야 된다고. 3초랑 5초 사이에 부호가 바뀌냐고. 아니지. 계속 뭐만 나오고 있니? 마이너스만 나오고 있잖아. 이 3번도 틀린 거야. 뭐 말인지 알겠어? 디귿이래. 4번. 2초부터 4초 사이에서는 P가 음의 방향으로 움직인대. 얘들아, 2초부터 4초 사이에서는 지금 뭐 한 거냐면 증가하다가 감소한 거야. 양의 방향으로 가다가 음의 방향으로 가는 거지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틀렸어요. 5번. 5초일 때 전 P의 가속도는 양의 값이다. 얘들아, 5초일 때가 딱 여기거든? 이때의 뭘 물어봤어요? 가속도죠. 야, 가속도 얘기가 자주 안 나오는 건데 가속도는 누구를 미분한 거라 했죠? 속도를 미분한 거라 했지. 얘 지금 무슨 그래프야 이게? 얘가 속도 그래프지.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라며. 즉 5초일 때 미분계수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가속도라고 하면은. 알겠어? 양수야 음수야? 양수지. 그래서 참입니다. 5번이 답이에요. 다시 뭐라고? 5초일 때 전피의 가속도가 양이냐라고 묻는 건 전피의 전피가 아니라 속도의 5초에서의 미분계수가 양수냐고 묻는 거야. 알겠어? 왜? 가속도는 속도를 미분한 거였기 때문에. 알겠어요? 순간기울기 물어보는 거니까 증가하고 있잖아요. 양수가 된다. 그래서 참입니다. 5번이 답이고요. 몇 개 남았어? 그 다음에 뭐하지? 그 다음에 64번 그냥 해봐요. 64번을 해줘야 될 것 같아. 어디서 나오는 소음이지? 자, 해볼게. 봐봐. 문제 읽어보니까 원점을 출발하여 밑줄 쳐놓으시고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전피의 시각 t에서의 위치 그래프가 오른쪽과 같을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달래. 1번부터 가보자. a초일 때 전피의 속도는 0이다. 얘들아, a초일 때라는 거는 요때거든? 그럼 요 점에서의 속도를 물어보는데 얘 지금 무슨 그래프예요? 위치지. 위치 입장에서 속도는 뭐야? 도함수잖아. 맞아?
속도가 0이냐고 묻는 건 여기서의 미분계수가 0이냐고 묻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알겠어요? 수학으로 접근하면은 그렇잖아. 맞죠? 알겠어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거니까 일단 제끼고. 자, B초부터 C초 사이, B부터 C 사이에서는 전비가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뭐 하고 있어 여기서? 증가하는 거 보이니? 그럼 뭐 했다는 거야? 위치값이 커졌다는 소리야. 양의 방향으로 가는 게 맞아요. 2번도 맞는 말이고요. 3번, D초일 때 전비는 운동 방향을 바꾼다? 요때 계속 뭐 하고 있어? 감소하고 있잖아. 아까 내가 말했죠. 운동 방향이 바뀔 때는 속도 입장에선 부호가 바뀔 때가 맞아. 근데 위치 입장에서는 뭐가 바뀔 때야? 증감이 바뀔 때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지금 증감이 바뀌었어? 아니죠. 계속 감소 중이지. 그래서 3번이 틀린 말인 거야. 이해됐죠? 3번이 답이고요. 4번 0초부터 2초 사이일 때 원점을 2번 지난대. 얘들아 지금 얘 속도 그래프 아니 뭐야 이거 위치 그래프라며. 0초부터 2초 사이일 때 원점을 지나는 순간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위치값이 0이 될 때 2번인 게 맞아요. 5번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C일 때의 원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대요. 얘들아 얘가 원점에서 점점점 작아지다가 마3이라는 위치를 찍고 다시 원점으로 다가오라는 거야. 그러다가 얼마를 찍어야 돼? 위치값 4를 찍고 다시 작아지라는 거야. 그리고 2초였을 때가 다시 마3이 됐다는 거죠. 언제 제일 먼 거야? 요때죠. 알겠어요? 그래서 맞아요. 5번도. 어쨌든 답은 3번이다. 됐지?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68번으로 오세요. 자, 68번은 그림자 문제인데 이거 뭐 많이 나오는 문제여서 한번 해보자. 잘 들어봐. 68번에 얘들아 오른쪽 그린 거 같지? 지금 이렇게 지면이 있고요. 1.6m인 사람이 있고 가로등이 4m짜리가 있대. 이 4m래. 근데 지금 뭐라 그랬냐면은 이 1.6m짜리 사람이 이 가로등 밑에서 바로 출발을 했대요. 출발을 해가지고 매초 1.5의 속도로 일직선으로 움직이고 있대. 이때 이 사람의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을 구해달래요. 이게 무슨 말이야? 잘 봐. 항상 이런 거 할 때 얘들아 너희가 해야 될 거는 t초 후의 사진이라고 생각을 해. t초 후에 사진을 찰칵 찍었어. 그럼 과연 어떤 상황이냐를 여기다 표시하는 거야. 그럼 봐봐. 사람이 여기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가고 있어. 열심히 가고 있어. 근데 얘는 높이가 얼마짜리라고? 1.6m짜리라고. 사람한테 짜리라고 해서 미안해요. 막대기를 할게 그냥. 1.6m짜리 막대기인데 가로등에 빛이 이렇게 가면은 이 사람의 머리를 치고서 요렇게 그림자가 생기지 않겠니? 그치? 여기서 말하는 그림자는 얘부터 어디까지야? 이 사람 발 밑까지겠지. 우리는 얘를 표현해야 돼. 누구로? t로. 시간으로. 알겠어요? 근데 봐봐. 여기서 우리가 유일하게 알고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 뭐? 이 사람의 움직이는 속도. 매초 1.5m만큼 간다는 건 t초 동안은 얼만큼 갔겠어? 자, 초당 1.5m 가는 사람이야. t초 후에는 얼만큼 갔겠니? 비례식 세워봐. 1.5t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 길이가 1.5t인 거야. 얘는 몰라 나도 L로 잡을게. 알겠지? 그림자 길이는 L이라고 할게요. 얘들아 이 그림만 봐봐. 뭐 사람이고 가로등이고 이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여기서 너네가 찾아야 되는 거는 도형에 대한 얘기야. 보이는 거 뭐 있어요? 닮음밖에 없죠. 요렇게 생긴 삼각형과 요렇게 크게 생긴 삼각형은 서로 무슨 관계? 닮음 관계. 몇 대 몇 닮음? 1.6 대 4 닮음인 거야. 그래서 1.6 대 4의 그 비율은 얘 입장에서는 L 대 요 전체니까 L 더하기 1.5t 이렇게 써야죠. 근데 1.6 대 4가 결국 16 대 40 비율이고요. 8로 약분하면은 2 대 5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네 비율이 2 대 5입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내양곱, 외양곱 해주면 돼요. 그래서 외양곱이 5L 나오고요.
내항곱은 2L 더하기 3T가 되겠지. 그래서 넘기면은 3L은 3T다. 즉 L이 얼마인 거야? T인 거야. 알겠음? 근데 지금 물어보는 게 뭐예요? 그림자 길이에 뭘 물어봤니? 변화율이지. 변화율은 얘들아 그냥 뭐 하라는 거야? 미분하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얘를요 시간에 대해 미분해봐. 얼마 나와? T 미분해봐. 1인 거야. 그잖아. 너네 X 미분하면 뭐라고 해? X에 대해 미분하면 1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T를 시간 T에 대해 미분해봐. 그럼 1인 거야. 그냥 1차 함수 미분하라는 소리야. 만약에 나온 결과 2T였어. 미분하면 2겠지. 알겠어요? 그렇게 해달라는 소리예요. 답이 그래서 1번이 되는 거다. 이해됐음? 그래서 그 길이를 항상 뭐 하자? T에 대해서 표현해서 미분만 해주면 끝나는 거야. 항상. 자, 그러면 다음 유형도 가볼 건데 뭐 다음 유형은 그냥 73번으로 가볼게. 자, 73 봐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렇게 삼각형이 있는데요. A, B, C인가 봐. 그래 놓고 AB 길이 전체 8이고요. BC 길이가 9고요. 여기가 45도짜리 삼각형이래. 자, 이때 점 P는요. A에서 B를 향해서 몇 초 1씩 움직인대. 점 Q는 C에서 B로 아니구나. B에서 C로구나. 몇 초 3씩 움직인대. 자, PQ가 동시에 출발한 지 2초 후에 PBQ의 넓이의 변화율을 구해줘 라고 했는데 얘들아 봐봐. 아까도 똑같아. 항상 뭘 하자고요? T초 후에 사진을 찍으라고. 지금 점 P는 여기서 시작해서 B로 가는 중인 거야. 근데 몇 초 얼마씩 움직인대? 1씩 움직이지. 그럼 T초면 얼마겠어? T만큼 움직이지 않았겠니? 그럼 요 남은 길이가 얼마겠어요? 8 빼기 T 아니겠어? 너무 쉽지? 그 다음 Q는 뭐야? 여기서 시작해서 C로 가는 거거든? 근데 몇 초 얼만큼 움직인대? 3씩 움직이죠? 그럼 T초 후면 얼마 움직였겠어? 3T 움직였겠지. 그렇게 생기는 요 빨간색 삼각형의 넓이에 대한 변화율을 물어보네? 넓이 구해보자. 2분의 1에 우리 뭐 배웠어? 수원에서 얘랑 얘랑 곱하고 사이에 대한 낀각을 사인 값으로 썼던 거 기억나요? 얘랑 얘랑 곱해요. 그리고 곱하기 뭐 하라고? 사인 45도 해주라고. 이렇게. 그럼 이게 넓인 거야. 이거의 변화율을 물어보니까 뭐 하면 돼? 미분해. 그리고 몇 초일 때 변화율이야? 2초일 때 변화율이지. 미분하고 2 대입하면 그게 답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별거 없죠? 식만 잘 쓰면 돼. 얘가 지금 루트 2분의 1이잖아. 그 개수 다 처리해보면 뭐라고 나와? 2 루트 2분의 3 나올 거고 요거 전개 안에다 해주면 어떻게 돼요? 8t 빼기 t제곱 되겠다. 이렇게 되겠지. 이게 넓이고 이거 미분해. 맨 앞에 있는 개수는 그냥 그대로 가는 거고 요 안에 있는 것만 미분하면 8 빼기 2t가 될 거야. 여기다가 t자리에 2 넣으라고. 그럼 요만큼이 4가 돼가지고 어쨌든 정답은 얘한테 4만 곱하면 답인 거야. 약분하면은 어떻게 돼? 얘랑 얘랑 통째로 약분하면 루트 2 남죠? 3루트 2가 되겠다. 알겠어? 이렇게 나온다. 정답이 3루트 2고요. 자, 마지막 문제로 76번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빨리 하자. 자, 밑면의 길이가 8이고요. 요게 8이고요. 반지름 길이가. 그리고 원뿔이니까 이렇게 생겼나봐. 이 높이가 16이래. 이런 도형에 대해서 지금 매초 2분의 3cm씩 수면이 올라가는 속도로 물을 넣고 있대요. 얘들아, 그러면 잘 생각해봐. 이게 수면이 언젠간 차면 t초 후에 또 생각을 하는 거야. t초 후. 그럼 물이 이렇게 차 있겠지. 맞아요? 그럼 이때 높이가 얼마라는 거니? 이 높이가 얼마라는 거야? 매초 2분의 3씩 커진대. t초 후에는 얼마씩 돼 있겠어? 2분의 3t가 돼 있지 않겠어? 그치? 근데 잘 봐. 그때 반지름 얼마야? 얘들아, 이게 몇 대 몇이니? 삼각형이
2대 1이지. 여기라고 다르겠어? 똑같아야 돼. 닮음이니까. 그럼 이거를 절반만 해주면 되니까 4분의 3t가 그때 반지름이 되는 거예요. 알겠지? 물어보는 게 뭐야? 그때의 부피의 변화율을 물어보잖아. 그럼 너네 부피 찾으려면 뭐 해야 돼? 밑면의 넓이와 높이가 필요해. 밑면의 넓이는 뭐야? 제곱하면 되지. 이거에 파이만 붙여. 그리고 높이를 곱해. 그리고 뿔이 아니라 기둥이 아니라 뿔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뭐 해줘야 돼? 3분의 1만 붙여주면 돼. 얘가 부피야. V라고 할게. 좀 정리 좀 할까? 여기 개수들 좀 모을 건데 여기 3은 이렇게 사라지고 밑에가 32분의 9파이 에다가 t의 세제곱이 되겠네. 이렇게. 얘에 대해서 지금 뭘 찾아달라 했냐면 높이가 수면의 높이가 12가 될 때의 부피 변화율이에요. 그러면 높이가 12가 된다는 건 얘가 12일 때를 말하는 거야. 그럼 t에다 얼마 넣어야 돼? 8일 때를 말하는 거지. 그래서 부피를 미분을 해. 일단 저 미분하면은 32분의 3파이 t제곱이 될 거고 거기다가 8을 대입하라는 소리예요. 그럼 8, 8에 64니까 30이랑 약분하면 2가 남아서 6파이가 되겠지. 이해됐어? 그래서 뭐 잘못했죠? 바보 아닙니까? 왜 약분을 하고 있어? 미분하면 3이 앞에 곱해줘야지. 27이지. 미안해. 그래서 들어가면은 54파이가 되겠죠. 멍청이처럼 했네요. 그래서 정답이 4번이다. 괜찮아? 알았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했고 좀 이따가 이제 적분을 할 겁니다. 밥 먹고 쉬시다가